여기 71페이지 여기 오늘 그 숙제 했거든. 숙제 풀이를 해야 되는데 여기 좀 안 안내가 있어가지고 좀 하고 있었어. 아마 70페이지부터 해가지고 풀이를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왜 눈에 터지니까 그래 안 오나? 자 요게 혹시 그 뒤에 것도 다 숙제했던 것 같은데. 아, 네. 그래? 그 따로 채점 안 해도 된다. 와서 채점하면 되거든. 아, 네. 일단 70페이지 한번 그냥 내보자. 불러줄 테니까 지정해보고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같이 또 한번 보고. 자, 70페이지 핵심 체크 1번은 전자, 2번은 양성자, 3번은 원자 번호, 4번은 8, 5번은 원자가 전자, 6번도 원자가 전자, 7번은 전자 껍질, 8번 원자가 전자. 자, 문제 1번은 XXO, 2번은 OXOO, 3번은 자 이제 전자 그려야 되거든. 이게 첫 번째 궤도 2개, 두 번째 궤도에 8개, 세 번째 궤도에는 3개 그려주면 되고. 4번은 기억이 6, 니은은 2, 디귿 4, 리을 2, 미음 14. 5번은 디귿 리을. 여기 이 페이지 혹시 질문 있어? 없나? 자, 없으면 71페이지. 자, 그림 그리기. 자, Q1 돼 있는 거는 리튬은 전자수 3개. 그림은 첫 번째 궤도에 2개, 두 번째 궤도에 1개. 껍질수 2개, 원자가 전자수 1개. 그 다음에 얘는 2주기 1족. 나트륨은 전자 11개. 자, 그림은 첫 번째 궤도 2개, 두 번째 궤도 8개, 세 번째 궤도 1개. 그 다음에 껍질 3개, 원자가 전자 1개, 3주기 1족. 플로린, 전자 9개. 그래서 그림은 첫 번째 궤도에 2개, 두 번째 궤도에 7개. 전자 껍질 2개, 원자가 전자수 7개, 2주기 17족. 염소는 전자수 17.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궤도에 2개, 두 번째 궤도에 8개, 세 번째 궤도에 7개 그리면 돼. 전자 껍질수 3개, 원자가 전자 7개, 3주기 17족. 귀찮네 이거. Q2 돼 있는 거는. 자, 이제 A. 전자 껍질수 1개, 원자가 전자는 없고 주기는 1주기 18족. B는 전자 껍질 2개, 원자가 전자 0, 그 다음에 2주기 18족. C는 전자 껍질은 3개, 원자가 전자 2개, 3주기 2족. 그 다음에 D는 전자 껍질이 4개, 원자가 전자 2개, 4주기 2족. 자, 여기 혹시 질문 있나 이게? 없지? 72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1번에 5번이야. 2번에 2번이고 3번은 1번, 4번에 5번, 5번에 4번, 6번에 3번, 7번에 5번, 8번에 3번, 9번에 1번, 10번에 3번. 자, 여기 질문. 없나봐. 지금 74페이지로 넘어갈 거야. 자, 11번에 1번, 12번은 8, 13번에 5번, 14번은 니은 디귿, 15번은 1번이 붉은색, 까닭은 리튬이 물과 반응하면 염기성으로 색깔이 염기성이 되기 때문이다. 2번은 나트륨하고 칼륨 적으면 되고 같은 족 원소이다 라고 하면 된다. 그 다음에 16번은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원자가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요 페이지 질문. 14번에 D디귿 A2와 C2다 그지? A2면은 뭐다? H2 H2 수소야. C2는 H2는 플로린이니까 F2지. 그럼 H2하고 F2가 반응을 해서 생성된 물질은 뭐다? HF, 플로린화 수소. 산성이다.
그러니까 이 17족 원소하고 수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는 전부 다 산성이야. HF, HCl, HBr, HI. 자, 다른 거 있나? 다른 거 없나? 자, 그러면 75페이지로 넘어갈게. 1번에 4번, 2번에 3번, 3번에 3번, 4번에 3번. 질문. 나봐. 자, 그럼 76페이지로 넘어가자. 자, 오늘 또 2교시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가면 돼. 자, 76페이지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원소 주기율표의 원소들 중에 18족 원소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어. 줄 거야 된다. 18족 원소. 자, 이 18족 원소는 뭐라고 부르기도 하느냐? 자, 거기 지금 이게 왼쪽에 나와. 그거를 네모박스로 딱 만들어줘. 비활성 기체. 18족 원소는 뭐한다? 기체로 존재하는 녀석들인데 다른 원소들하고 반응을 안 해. 그렇다고 모든 18족 원소가 반응을 안 하는 건 아닌데 통합과학이나 화학원 정도까지는 안 배워. 그러니까는 그냥 18족 원소는 반응을 안 한다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거기 대표적인 게 헬륨, 네온, 아르곤이 있는데 이 녀석들이 지 혼자서 성질을 가지다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단 또는 1이라는 말을 붙여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 자, 그거 하나 적어놔 거기. 18족 원소 있는 데다가 단원자 분자라고 불러도 되고 일원자 일원자 분자라고 불러도 되고. 근데 분자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는 원자가 2개 이상, 원소가 2가지 이상 결합된 형태로 독립적으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얘는 예외다 이거지. 헬륨, 네온, 아르곤은 다른 원자랑 결합도 안 하고 지 혼자 있는데 성질을 가져. 자, 그래서 과학적으로 안정하다라는 표현이 동그라미 1번에 나오지. 자, 그리고 얘네들은 원자가 전자 앞에서 했다 0이다. 원자가 전자가 없다라는 건 결합을 안 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야. 자, 그리고 왼쪽에 자, 이제 앞으로 화학할 때 엄청 중요한 내용 하나가 나오는데 옥텟 규칙이야. 옥텟 규칙 그거 당연히 있잖아. 또 뭐 해야 된다? 박스로 만들어 가지고 별도 하나 붙여줘. 옥텟 규칙이란 여기서는 옥텟의 첫 글자가 옥타라는 그리스어 접도. 예전에 했던 애들이 있다. 옥타는 그리스어 숫자로 뭐를 의미하더라? 8. 그래서 옥텟 규칙은 제일 바깥쪽 궤도에 전자 8개를 채우면 18족 원소랑 비슷해져서 안정한 상태가 된다라는 규칙을 옥텟 규칙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얘는 예외가 있다. 헬륨은 2개만 채우면 된다. 이제 다른 것들은 8개인데 헬륨은 2개만 채우면 돼. 그러니까 이 궤도가 하나밖에 없어. 헬륨은 뭐 네 IQ만큼 펴면 돼. 그러면 항상 뒤쪽으로 넘기지. 등신 같은 짓. 150. 절반 하면 되네. 절반. 150이야 니가. 거기 절반이 하면 된다. 이거 절반 하면 된다니까. 왼쪽에 150의 절반이 얼만데? 75. 니 몇 쪽 펴면 봐. 그 76페이지 펴고 있으면 되는데 저런 아유 진짜 지가 무슨 IQ가 150 정도 되는 줄 알아. 저런 허접한 짓. 15반인 게 다행이지.
자, 옥텟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옥텟 규칙이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가장 바깥쪽 궤도에 전자를 채울 수 있는 만큼 다 채우면 안정한 상태로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는 거야. 이게 나중에 많이 나올 테니까 기억해놔요. 자, 그래서 거기 지금 원자 모형도 나와 있어. 헬륨부터 아르곤까지 해가지고 전자를 궤도마다 꽉꽉 채워서 그려놓은 게 그림으로 나오네. 그래서 다른 거랑 결합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자, 18조 원소는 그러면 어디에 이용되느냐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는 그 전에 했던 애들도 있지. 그래서 공통으로 계속 나오는 거야. 광고용 기구에 충전 기체 하는데, 참 요거 요렇게 생긴 건 거제에서 보기는 좀 힘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그 옆에다가 글 써놓고, 때에 따라서는 뭐 LED 같은 걸 다 같이 넣어가지고 번쩍번쩍거리면서 돌아다니는 모양이더라고. 그 다음에 그 광고판에 충전 기체 하는 거 있지. 가끔씩 보면은 가게 앞에 영업 중이라고 돼 있는데 보면 네온 사인, 네온 기체 들어가 있는 작은 거 이렇게 깜빡깜빡하게끔 만들어진 것들이 있다. 이거는 이제 요즘은, 과거에는 광고판 자체가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내기가 좀 힘들었거든. 그래서 그냥 네온 사인 자체를 썼었어.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형광등을 안에다가 놓고 바깥쪽에는 그냥 좀 빛이 이렇게 새어 나올 수 있는데 색깔이 다른 뭔가를 통해 가지고 나타내는 형태. 자,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어때? LED 이런 형태로 다 바뀌지. 이게 아무래도 이게 고전압을 유도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빛을 나게끔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면 효율이 떨어져. 전기세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LED는 그렇지 않고도 있잖아.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르곤 기체가 어디 쓰이는지 나와. 이중창. 이게 원래는 열을 차단을 하려고 할 때는 내부에 진공이 가장 좋아. 진공 상태로 있으면, 너가 보온병 알지? 보온병. 이 보온병들이 이 원리 그 학교에서 배우잖아. 내부에 있잖아, 은색으로 도금이 되어 있는 금속 캔이 있으면은 그 주변은 진공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는 또 이제 단열재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해가지고 금속 외피나 플라스틱 외피로 쏴놨단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뚜껑은 또 이렇게 열이 잘 전달 안 되는 그 고무 패킹 같은 걸 해가지고 뚜껑도 이렇게 막히게끔 해서 내부에 있는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만들잖아. 그때 진공이 굉장히 좋아. 진공 형태로 되어 있으면은 열이 전도나 대류를 통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거든. 자, 그래서 여기 내부에다가 진공으로 해놓으면 내부의 열이 복사 이외에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단열 효과가 좋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유리로 돼 있고 내부가 진공 상태면은 대기압과 내부의 압력 차이가 1기압 차이가 나. 그러면 충격을 받으면 얘가 순식간에 금이 가거나 부서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적당한 양의 다른 기체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런데 그때 이제 다른 기체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 다른 기체들 중에는 특히 우리가 그 과자 봉지에 무슨 기체 쓰지? 질소 기체 쓰지. 질소 기체가 다른 물질과 반응을 잘 안 해. 그래서 그런 것들 넣으면 될 텐데 그렇게 안 넣는 게, 질소 기체는 아무래도 있잖아, 원자 두 개가 결합이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얘가 열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방출하는 능력이 아르곤보다는 좀 커. 그러니까 얘가 내부에다가 이런 다른 기체들을 채울 때 뭔가 원자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기체들을 충전하게 되면 효율이 좀 떨어진다. 뭔 말인지 알겠냐? 좀 떨어진다 이게. 그런데 아르곤이나 이런 것들은 헬륨 채워도 되거든. 헬륨, 네온, 아르곤 채워도 되는데 문제는 아르곤이 제일 싸. 그래서 아르곤 기체를 채워놓으면, 아르곤은 원자 한 개가 그냥 분자 형태로 있기 때문에 얘는 흡수하는 빛의 파장대도 작고 방출하는 양도 좀 적어. 그러니까는 내부에서 어떤 열이 복사 형태로 나오면 얘가 흡수했다가 방출을 잘 안 해주니까 열이 차단이 되는 효과가 조금 더 낫거든. 그래서 아르곤 기체 채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 네 번째 거는 이제 누군가는 해야 돼. 누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이런 걸 해야지. 아르곤 용접하고 있는 게 나와. 그럼 아르곤 용접은 뭐 하려고 하느냐? 이게 금속은 열을 가하게 되면 손쉽게 산화가 된다. 자, 그래서
이 용접 부위는 특히나 취약할 수 있거든. 용접 부위는 고열을 활용을 해가지고, 즉 우리가 산소 아세틸렌 기체 같이 한 3000도씨 가까이 올려가지고 철판을 녹여서 붙이거나 자르거나 하는데, 그런 데나 아니면은 아크 용접이라고 전기를 이용해가지고 고열을 생성하는 방법이 있거든. 그런 식으로 뭔가 했을 때 그 용접 부위가 빠르게 산화가 돼버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막을 때 아르곤 기체를 써가지고 용접 부위를 이거 아르곤 기체를 쏴가지고 산소가 이 접근하기 좀 힘들게, 왜 그 지금 처음에 용접하면서 빨갛게 달궈진단 말이야. 그때 산소랑 결합을 해버리면 골치 아픈 일들이 생겨.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산소랑 이 결합하기 전에 아르곤 기체를 쏘아가지고 냉각시키면서 이 산소가 결합 안 하게끔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먼저 용접을 한번 하고 그 위에 이제 다시 또 용접을 다시 해가지고 이 두껍게 형성을 해서 단단하게 붙일 때 아르곤 용접한다고. 잘 알아놔야 되겠다, 그지? 산소 용접, 아르곤 용접, 아쿠 용접. 자, 그래서 지금 용접하는 장면이 아유 나와 있네. 아이고 밝아요. 이게 용접은 남자애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한다. 여자들도 한다 이거. 자, 그다음 2번은 줄 거줘야 돼. 쭉 줄 거란 말이. 원소들이 화학결합을 형성하여 18족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어 안정해지려고 화학결합을 한다 이거야. 원자들이 이 18족 원소를 제외하고 나면 혼자 있는 게 굉장히 불안정해. 혼자서 잘 못 있어. 그러면 뭔가 다른 거랑 결합을 해야 돼. 이때 결합을 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규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든 원소들이 여기에 나오는 규칙에 따라서 결합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번부터 20번까지 사이에 있는 원소들은 이런 좀 규칙에 좀 잘 따라서 결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그 이외의 것들을 배우진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규칙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한다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온이 될 때도 이거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그 밑에 보면은 원자 모형과 함께 이온 나오지. 나트륨 이온이 될 때 전자를 하나를 버리는데 왜 전자 하나를 잃고 1 플러스짜리 이온이 되느냐? 제일 바깥쪽 궤도에 전자가 한 개가 있다 이거야. 그럼 얘는 어디선가 7개를 가져오는 것보단 갖고 있는 하나를 싹 버려버리고 그 안쪽 궤도에 8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안정하다 이거지. 그래서 나트륨은 1 플러스 양이온, 마그네슘은 2 플러스, 알루미늄은 3 플러스 형태로 얘네들이 왜 이렇게 고정된 형태로 이온이 되느냐?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버린다 이거야. 자, 그런데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야. 우리가 이제 원소들 중에는 이온이 될 때 전자를 하나를 버리는 녀석도 있고 2개를 버리는 녀석도 있고 3개를 버리는 녀석도 이런데 원자 한 개가 하나를 버릴 때도 있고 2개를 버릴 때도 있고 3개를 버릴 때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는 그거는 때에 따라서 여기에 궤도가 커지게 되면 여기에다가 채워야 되는 전자의 숫자도 많아지거든. 우리가 지금 보면은 대충 우리가 이제 그 헬륨, 네온, 아르곤 해가지고 우리가 1주기, 2주기, 3주기 원소까지만 좀 다뤘을 때는 제일 바깥쪽에 8개를 채운다 하는 거지. 그거보다 더 큰 번호를 가지고 더 주기가 큰 원소들은 가장 바깥쪽에 8개 안 채워도 된다. 10개, 12개, 16개 이렇게 채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너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일단 제껴놓고 지금 이제 번호가 작은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로만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 거야. 그 안에는 대체로 맞거든. 그래서 자 15번 15족, 16족, 17족 원소들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얘는 5개가 있어 바깥쪽에. 그러니까 어디서 3개를 더 들고 와. 그리고 인만 그런 게 아니라 질소도, 그 다음에 산소는 2개를, 그 다음에 플루린, 염소는 1개를 어디서 잘 가져와가지고 제일 바깥쪽에다 맞춘다 하면서 그림으로 소개를 해놨네. 자, 그럼 됐고 77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 이온의 형성, 이거는 중학교 때 나왔던 내용.
자, 그래서 양이온 줄 거죠. 거기 그냥 거기 표 안에 있는 거 있잖아. 양이온 원자가 전자를 잃어 양전하를 띠는 입자. 음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얻어 음전하를 띠는 입자. 자, 그리고 이온 쓰는 방법도 오른쪽에 나온다. 알고 있겠지? 이제 양이온이든 음이온이든 오른쪽 위에 전하를 쓴다. 자기가 얼마만큼의 전자를 잃었는지 얻었는지를. 이런 생각. 그리고 요 통합과학은 문제가 나올 때 원자 모형, 내가 그 전에도 강조했던 거다. 원자 모형에 대가로가 딱 쳐져 있으면 이온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대가로가 딱 쳐져 있으면 그 대가로 오른쪽 위에 어떤 전하가 써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 그리고 이게 어떤 원자인지를 내가 먼저 찾아서 문제를 풀면 쉬워. 그래서 여기에 문제 풀 때는 중간에 원자 핵의 전하를 안 줘. 그럴 때는 전자를 세봐. 거기 보면은 마그네슘 이온 어때? 중간에 플러스 10이라고 안 적혀 있다면 전자를 세면 딱 10개거든. 그럼 10개인데 대가로가 딱 쳐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오른쪽 위에 보면 2 플러스라고 적혀가 있어. 그 말은 뭐다? 2개를 잃어서 지금 10개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10이 마그네슘이었다는 걸 알고 나면은 내가 문제를 풀기 쉽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게 뭐지? 전자수 세면 되네 이렇게 해가지고 딱 10개 나오니까 이거 네온이네 이러고 있으면 병신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고개는 끄덕끄덕 하는데 나중에 문제 풀 때 보면은 그 짓 하고 있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 숫자도 못 세는 애들도 있다고. 찾고 나면 쉬워져. 자, 거기 고골 음이온도 똑같이 해놨다. 그래서 지금 산소 있지? 산소를 대가로를 딱 쳐가지고 위에 E- 해놨어. 그럼 뭐다? 지금 전자는 10개인데 E- 적힌 거는 2개를 얻어와서 지금 10개라는 거야. 그럼 원래 뭐다? 8개 있었다는 거. 산소. 이게 뭔지 알려면 당연히 1번부터 20번까지는 순서대로 알아야 돼. 번호를 알아야지 그게 뭔지를 알지.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온 결합이 나와. 줄 쫙 꺼줘야 돼, 그거. 이온 결합. 그럼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까지만 줄 거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금속 원소의 원자와 비금속 원소의 원자라는 말에다가 자 줄을 꺼주면 돼. 즉, 이온 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비슷하게 예를 들었었는데 HCl 있잖아. 얘 물에 녹이면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100% 나눠져. 자, 그러면 이건 이온결합 물질인가? 이게 빨리 이온결합 물질이야? 네. 아니요. 이거 이온결합 물질 아니다. 이온결합 물질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결합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수소 금속일까 비금속일까? 비금속이지. 염소 금속일까 비금속일까? 이게 비금속이야. 비금속 두 개가 결합했는데 이온이 됐어. 그것도 이온이 잘 돼. 그러면 이거는 이온결합 물질이 아니다. 비금속끼리의 결합은 뭐라고 부르냐? 우리 했었는데 기억날 거야. 뭐라고 부른다? 공유결합이지. 공유결합. 이거 조심해야 돼. 이온이 된다고 이온결합 물질이 아니야.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해 있어야 이온결합 물질인 거야. 금속은 종류가 워낙 많아. 내가 일단 금속의 종류를 다 알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금속이 대체로 있잖아. 이름들이 몇 가지를 빼고는 이름들이 어떻게 주로 끝나냐면은 다 그런 건 아닌데 륨, 융, 슝 같은 걸로 끝나는 것들이 금속인 경우가 많아. 뭐 헬륨 이런 건 아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런 뭐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처럼 륨, 융, 슝 이렇게 끝나는 것들이 금속이 많아. 그리고 비금속은 너가 알아야 되는 비금속이 몇 개 없어. 예를 들면 수소, 그 다음에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그 다음에 인,
황,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10개가 다다. 너 알아야 되는 비금속은. 그 옆에 있는 이게 18조 원소들이 있는데 18조 원소는 어차피 결합을 안 해. 이거 빼. 거기만 끄덕끄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어디다 적으면 되잖아. 얘네들 비금속, 내가 알아야 되는 비금속은 이 10개가 다다. 내가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있잖아.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라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에라이씨. 약간 장애가 있는 그런 느낌이야. 안경을 쓸 것 같으면 그냥 쓰면 되지. 뭐라고 그걸 꺼내가지고 그러고 보고 있냐. 아, 왜 저렇게 살아. 왜 안경 쓰면 뭐 이상해?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도수가 좀 안 맞아요. 그래요. 또 어디서 안경을 했길래 맞지도 않는 걸 쓴 거야? 그게 아니라 원래는 맞았는데 갑자기 너무 안 좋아져서. 그럼 새로 맞춰야지. 새로 맞추라는 신호잖아. 그러네. 안경은 소모품이다. 시간이 지나면 새로 맞추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안경 얼마 만에 한 번씩 맞춰야 되더라. 너 나이 때는 보통 한 1년에서 2년 사이 한 번씩 그렇게 새로 맞춰야 돼. 시력이 조금씩 바뀐단 말이야. 그렇다고 뭐 시력이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아. 자, 적어놨지? 자, 여기에 이제 요 놈들끼리 결합되어 있는 물질은 뭐다? 공유 결합 물질이다. 자, 그리고 거기는 이제 염화나트륨. 제일 만만하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염화나트륨이야. 그래서 나트륨 원자에 있던 전자 하나가 염소 원자로 가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바뀌어서 서로 정전기적 인력으로 붙어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으로 나와. 뭐 그림으로 나오는 거야. 별로 어렵진 않으니까 넘어가서 78페이지에는 산화 마그네슘과 염화칼슘 같은 것도 나와 있어. 요런 게 내가 이게 이온 결합인지 공유 결합인지 이런 것들 할 때는 먼저 가장 눈에 첫 번째 보이는 게 대가로다, 알겠지? 대가로 딱 보면 이온이란 뜻이니까 자 보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전자 개수 세봐. 전자 개수를 세가지고 지금 마그네슘도 어떻게 돼 있다? 마그네슘 이온이 전자 개수 10개인데 오른쪽 위에 2 플러스. 그래서 내가 마그네슘인지 알게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산소도 마찬가지야. 얘 딱 세보니까 10개인데 오른쪽 위에 2 마이너스 돼 있는 거 보니까 2개 얻어서 10개야. 그러니까는 8번에 있는 산소 이런 거 찾아야 돼. 그렇게 찾으면 문제가 손쉽게 풀려. 해보면 나라. 자, 그 다음에 공유결합. 이번에도 줄 하나 꺼줘야 되지. 공유결합. 그래서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하여 형성되는 결합이다. 즉 전자쌍을 공유한다. 얘가 내가 전자 하나를 네가 쓸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니도 하나 내놔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제 같이 쓴다라는 의미로 하는 건데 거기 지금 산소 원자에 수소 원자 2개가 결합하는 게 나와 있어. 그래서 거기 첫 번째 궤도 산소 원자는 첫 번째 궤도는 2개 채웠지만 바깥쪽 궤도 6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수소 원자들이 하나씩 와서 얘네들을 공유를 해줌으로 해가지고 수소는 2개를 채울 수 있고 산소는 8개를 채울 수 있는. 그래서 거기 공유 전자쌍 해가지고 그림 나오지. 그리고 산소 있지. 이것도 예전에 했던 거야. 산소 보면은 전자가 여기 바깥쪽에 제일 바깥쪽에 이렇게 4개가 있는데 4개. 이번에도 너가 해줘. 요거랑 요렇게를 뭐라고 부르냐?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른다. 동그라미 해가지고 해주면 돼. 가끔씩 물어와서 여기도 표시해놓는 거야. 거기 그 물 분자 만들어져 있는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거기는 그 수소하고 산소 사이에 공유 전자쌍이라고 그건 나와 있어. 근데 그 위에 산소 원자 있는데 그 2개 있잖아요. 요거. 요 2개는 안 나와 있거든.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해가지고 써줘. 자, 거기다가 이제 공유 결합에는 우리가 전자쌍을 몇 개를 공유를 하고 있냐에 따라서 왼쪽에 보면 나온다.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돼 있지.
여기서 이중결합, 삼중결합은 한글로 2, 3 적어도 되고 숫자로 2, 3 적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공유전자쌍이 몇 개인가? 자, 거기 여기 조심할 게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원자 간 결합된 원자 간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을 말하는 거다. 전체를 세는 게 아니다. 자, 거기 산소는 대표적으로 이중결합. 이산화탄소도 이중결합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산화탄소도 탄소 원자에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이 이중결합 두 개 가진 녀석이야. 이산화탄소는. 질소는 대표적인 삼중결합. 그 다음에 나머지 수소라든지 물이라든지 메테인, 암모니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단일결합으로 구성된 녀석들. 이거를 이제 알아야 문제가 풀리는 것들도 좀 나오니까 웬만하면 이제 그 지금 통합과학에서는 분자들이 많이 안 나오거든. 그래서 얘네들 몇 가지는 이제 이런 결합을 하고 있다 정도는 알고 있으면 문제 풀기가 쉬워. 그래서 통합과학하고 화학에서 삼중결합 너가 배우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 삼중결합 해가지고 질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이거 통합과학은 그건 안 나온다. 사이아나수소 이런 건 안 나오니까 뭐 질소 그래서 뭐 많이 벗어나서 나오진 않거든.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시험 치거나 이럴 때는 그냥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그냥 외워버리면 몇 개 안 되니까. 너 시험 언제 친다대? 보통 4월 말 5월 초쯤 치는데. 27일. 네. 뭐 어떤 27일이나 아니면 29일이나 뭐 5월 초나 좀 늦은 학교가 5월 10일인가 막 그렇다는데. 5월 12일일걸요. 어디가 그렇게 치더라? 중앙이 좀 늦게 친다고 들었어. 많이 남았네. 웃기지 말겠지. 생각보다 많이 안 남았다. 고등학생 때는 있잖아. 이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뒤에 있잖아. 너가 5등급이잖아. 3, 4, 5등급은 버려. 알겠지? 걔네들은 경쟁 별로 안 해. 1, 2등급이 경쟁을 어마어마하게 한단 말이야. 거기서 살아남아야지. 자, 그럼 여기는 됐고 이제 79페이지. 자, 요거 빨리 한번 정리해 볼까? 79페이지. 개념 확인 문제. 학교에서 만약에 이상한 곳에 진도당하고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줘야 돼. 우리는 여기 진도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있잖아. 이게 우리가 두 권 나눠져 있잖아. 보통 통합과학이 두 권으로 나눠져 있거든. 근데 가끔 2권에 있는 내용을 나가는 학교들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좀 이렇게 미리 좀 얘기를 해주고 해야 돼. 우리 학교는 갑자기 진도를 여기 나가는데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시험 대비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중에 여기 나가는데 이렇게 하면 곤란한 상황이 생겨.
자, 이제 풀이를 좀 해야 돼. 그냥 79페이지 풀어줄 테니까 만들어서 채점 해봐. 자, 1번은 핵심 체크 가로 넣기 1번이 18. 2번은 화학결합. 3번은 이온. 4번은 공유야. 밑에 있는 문제 1번은 OOXX. 2번은 OOX. 3번은 기억연 디귿이 순서대로 211. 4번은 1번이 기억 공유, 연 이온. 2번은 아르곤. 3번은 네온. 5번은 가는 2, 나는 4. 6번은 니은, 리을. 혹시 질문 있나 여기? 없나? 자, 없으면 자 80페이지잖아. 80페이지에 거기 Q1, Q2 돼 있는데 보면 그림을 그리고 거기 숫자하고 화학식 적는 게 나와. 요걸 지금 좀 해볼까 이거. 플로린화 마그네슘 전자 배치를 그려서 거기다가 이제 미음에다 그려야 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해가지고 거기 가로넣기 있거든. 그거 하고 그림 한번 그려봐봐 그게. 어떻게 그릴 것인가. 통합과학은 그림 그리는 게 실제로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하거든. 그래서 요령을 된다. 첫 번째 궤도엔 2개, 두 번째 궤도엔 8개, 세 번째 궤도에도 최대 8개까지 들어간다.
이제 지금 뭐하지 이제 분반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딱 봐도 그냥 딱 봐도 똥손이야. 뭐. 와 진짜. 자 이게 자 거기 그림 그리기 전에 그 밑에 가로 넣는 거는 저 시킨 뭐 저래? 장이 있으면 이제 미리 그려야 돼. 저는 무슨 장애가 있어가지고 수업을 봤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미리 얘기를 해줘야 내가 그래 그런 게 있었구나. 내가 좀 감안을 할게 이렇게. 응? 자 거기 Q1에 기억에는 2 들어가. 그다음 리을에는 마그네슘 이온 Mg2 플러스 들어가야 되고 디귿 1. 그 다음에 리을에는 플로린 아이온이야 F 마이너스. 그 다음에 그림 전에 있잖아 비읍하고 시읍도 볼 거야. 비읍은 1대2 시옷은 MgF2거든. 그럼 이걸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마그네슘이 이온이 되면 2 플러스짜리 이온이 되잖아. 그러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2 플러스라고 적고 첫 번째 궤도에는 전자 2개를 그려. 그 다음에 두 번째 궤도에는 뭐 하면 되는 거야? 전자 8개 그려. 그리고는 뭐 하면 돼? 대괄호. 그래가지고 2 플러스라고 또 해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플로린이 붙을 거잖아. 그 플로린은 9 플러스잖아. 그러면 첫 번째 궤도에다가 전자 2개 그리고 이번에도 얘도 똑같다. 두 번째 궤도에도 전자를 여덟 개를 그려. 그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근데 얘가 어떻게 해야 돼? MG에 붙으니까 옆에 하나 더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잖아. 자, 2번은 먼저 그 밑에 가로 넣는 거 보면 기억에 4 들어가. 미음은 2 들어가고 리을에 4, 미음은 네온.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릴 거냐? 얘는 지금 공유결합을 하기 때문에 탄소에 산소가 2개가 붙거든. 그러면은 탄소는 먼저 이렇게 중간에 2개.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산소랑 이중결합을 하고 있어. 자, 그게 이제 과학에서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 같은 걸 하고 있으면 좋은데 얘가 거기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여기 전자가 이렇게 어차피 이게 결합 공유를 할 거라서 이렇게 결합. 자, 그 다음에 산소가 8 플러스니까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그려질 때 조금 근접해서 그려야 되겠네. 바깥쪽부터 먼저 그리고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려주면 돼. 힘드네. 이산화탄소 이중결합이 2개가 있는 거. 자 그리고 이제 81페이지. 자 이거는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자. 이제 조금
학생 집중하겠구만. 자, 81페이지 이제 봐야지. 자, 이 이온계량 물질 쓰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쉽다 이거는. 책 봐라. 이 나트륨 이온이나 염화 이온 같이 이렇게 이온을 쓰는 걸 이온식이라고 불러. 조심해야 된다. 여기 식자가 들어가니까 뭔가 플러스 기호 같은 거 저런 거 써야 될 것 같잖아. 아니다. 그냥 이온식 쓰시오 이러면 이거 쓰면 돼. 이온 반응식을 쓰시오 이러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응해서 이렇게 쓰는 거 쓰면 되고, 이온 화식을 쓰시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걸 이온이 되게끔 쓰면 돼. 이렇게. 세 개가 좀 다르거든. 그래서 거기 좀 적어놔야겠지. 이온식, 이온 반응식, 이온 화식. 자, 그리고 쓸 때는 여기 예를 들면은 칼슘 이온 2+G 이런 것들이 염화이온하고 쓴다 그러면 항상 요 전하에 맞게끔 요 전하가 더해서 0이 되게끔 써야 돼. 그래서 2+인데 1 마이너스니까 0이 안 되니까 하나를 더 가져와 가지고 쓰면서 뒤에는 양이온 먼저 적고 음이온을 쓰고 얘가 몇 개다라고 표시를 해주면 돼. 간단하지? 그래서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다? 요 숫자가 어디로 가 있다? 여기 가 있고, 요 숫자가 여기 가 있다. 라는 식으로 나와 있어. 그래서 좀 간편하게 할 수 있지. 자, 그런데 어떤 게 또 문제가 되느냐? 칼슘 이온이 수산화 이온. 자, 이렇게 써. 자, 그러면 이런 이온은 우리가 다원자 이온이라고 해가지고 원자가 2개 이상 된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쓸 것이냐? 여기서는 일단 얘도 2개 있는 게 똑같아. 자, 근데 문제는 이런 다원자 이온은 여기다 숫자를 붙이면 안 돼. 그래서 뭘 쓴다? 괄호를 쓰는 거야. 괄호. 그래서 다원자 이온은 전부 괄호가 되어 있어. 거기 보면은 수산화 마그네슘 나와 있지. 그래서 음지하고 괄호하고 OH 돼 있는 다음에 뒤에다 2를 붙여놨다. 그래서 요거 좀 주의하면 돼. 요거 이제 내가 화학식을 엉뚱하게 쓰는 바람에 감전당하고 등급이 바뀌면 얼마나 짜증이 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이렇게 좀 잘 해놓으면 돼. 이런 거 말고도 우리가 좀 숫자가 많은 녀석이 있어. 이 녀석도 어떻게 쓴다? 얘가 3+고 2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이 전화가 맞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곱하고 얘는 2개가 있으면 되고 얘는 3개가 있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알루미늄은 2개 있고 산소는 3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책에는 여기 있는 전하들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것처럼 해놨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있는 전하들이 이렇게 내려와 있다라고 하면은 좀 간편하게 할 수 있잖아.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가로 쓴 거 이런 것들 있으면 좀 조심해야 돼, 이런 거. 자, 그리고 어디에 쓰이는지도 그냥 간단하게 나오지. 뭐 생각보다 이렇게 통합학에서 배우는 이런 이온결합 물질이 많진 않아. NaCl, 소금의 주성분, 그러니까는 염화나트륨, 짠맛을 내는 유일한 물질. 그 다음에 염화칼슘, 제설제, 거제도에서는 보기 좀 힘든 물질이지. 탄산칼슘, 주변에서 흔하게 보이는 거. 왜? 굴껍데기, 조개껍데기가 이걸로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알루미늄 같은 것들은 약염기성 물질이라서 제산제 하면서 나오네. 공유결합은 그냥 외워야 돼, 이거는. 무슨 어떤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질소, N2, 뷰테인, C4H10, 설탕, 그 다음에 에탄올 이런 것들은 그냥 외워야 된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게. 얘네들이 이제 요렇게 붙어서 하나의 분자를 이루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다 이게. 그렇다고 뭐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좀 외워주면 돼. 그러니까 그림 그리지 말고 이제. 난 하여튼 네가 한숨 쉴 처지가 아니잖아 이 새끼야. 니도 그려놓고서는. 재밌네. 불쌍한데. 나중에 용접 풀 때 그림도 못 그리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대신 용접할 때 선은 잘 꺼야 돼. 알고 있어? 선은 잘 꺼야 된다. 선 끌 때 쓰는 돌멩이가 있어. 혹시 알고 있는 데 있나? 용접할 때 보면은 무슨 돌멩이 같은 걸 하나 쓰는데. 혹시 아는 데 있어? 몰라? 알아야 될걸? 알아야 될걸? 이게 희한한 걸 하나 쓰더라고. 나도 처음 알았어. 무슨 이렇게 뭔가 약간 반투명해. 돌멩인데 얘가 무슨 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 이게 너가 지금 크기가 지금 너가 들고 있는 펜 정도보다 조금 짧아. 두께는 너가 샤프심통 있잖아. 그 정도 두께로 얘가 긁으면 흰색으로 가루가 나오거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용접할 때 막 쓰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철판 위에다가 그걸로 선을 꺼. 그럼 하얗게 선이 나와. 분필 써도 될 텐데. 분필이 문제가 잘 부러져. 근데 걔는 돌멩이라서 잘 안 부러지나 봐. 아직도 완성시키고 있는데 뭔 소리야. 네 그림 그리는 거 보니까 그런 쪽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재능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빨리 접고 다른 걸로 이제 해. 이게 용접이 안 되면 저기 있다 그 제과 제빵 이런 것도 있거든. 미용 어때 미용? 네. 미용. 미용사들 중에 아저씨들 엄청 많아. 왜? 그거 약간 남성 전문 그런 데만 있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남성 전문하는 데는 오히려 여자들이 해야지. 왜요? 그래야 남자들이 가지. 아, 그렇잖아. 당연한 거 아닌가? 할머니들이 거기서 깎고 있으면 안 가. 그래서 좀 이제 좀 조금 못해도 있잖아. 젊은 여자들이 거기 있어야지. 그래야 갈 거잖아. 어차피 뭐 남자애들이야 뭐 그렇게 까다롭진 않기 때문에 좀 실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대충 깎아도 어때? 얼굴만 좀 예쁘면 그냥 괜찮다고 해.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손재주가 없는 거 보니까 그것도 안 되겠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는 대로라는 표정을 하고 있는 자식아. 너 그림 그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 응? 이런 책 보고 있잖아. 집중하고 이건 어떻게 쓸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쓸까?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지금 그림 그리고 있으니. 저래놓고서는 왜 나한테만 그러고 있는 찐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책 잘 보란 말이야. 네 미래는 책에 있다고. 그림에 있는 게 아니라 책에 있단 말이야. 내 미래가 왜 책에 있지? 내가 여기 학원 전에 있던 내가 부르는 그 학원이 병신천국이거든. 그 학원에서는 네 미래는 책에 있어라고 얘기하면 한 3가지 정도 반응이 나와. 첫 번째는 질문을 해. 어떻게 미래가 책에 있어요? 라고 얘기해.
네가 책을 보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미래가 밝아질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해. 두 번째는 있잖아. 어디 나와 있는데요 이래. 답이 없어. 그리고 세 번째는 현실을 이미 알고 있는 애가 있다. 전 미래가 없네요 이거. 첫 시험 잘해야 돼. 알겠냐? 첫 시험 진짜 잘해야 돼. 첫 시험에서 내가 어떤 점수가 등급이 잘 나오잖아. 그럼 자신감이 생기고 그 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싶거든. 사람은 다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안 하던 것도 좀 하게 되고 이래. 근데 첫 시험에 생각해봐. 첫 시험에 5등급에서 3등급 나왔다 진짜. 그럼 다음에 공부하고 싶겠나 그게? 망했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게 하여튼 좀 잘해야 될 텐데.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막 용접하고 뭐 제과제빵이 미용 얘기하지만 누군가는 여기서는 또 누군가는 할지도 몰랐어요. 실은. 아직까지 저기 과거에 우리가 머리 깎아주는 기계가 나왔었거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이 기계가 AI가 그때 발달하는 상황에서 나온 기계다 보니까 잘 못 깎아. 부르르 떨어. 혹시 지린 건 아니겠지? 저기서 지린 곤란하다. 자, 그래서 미용기기가 나왔었는데 실패했어. 이게 사람마다 머리 깎는 스타일이 다른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주기적으로 그 깎을 때 그 가위 같은 게 있나 봐. 그거를 갖다 교체를 안 해주면 머리를 쥐 뜯어. 쥐 뜯어. 그래가지고 실패를 했어. 근데 그 뒤에 이제 머리 깎는 기기가 또 나오느냐? 안 나오잖아. 맞잖아. 머리 깎는 기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 안 나온다라는 건 결국 뭘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내가 거기에 앞으로 AI나 로봇이 대체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진출할 수도 있는 거잖아. 대신에 문제는 이제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해. 저기 중국동만 이제 가도 있잖아. 걸어가다 보면은 한 두 집에 한 세 집에 한 것씩 미용실이야. 그래서 좀 경쟁이 좀 치열하다는 단점이 좀 있긴 해. 선생님 네. 물 먹고 하자. 가라 빨리. 네, 잘 생각해야 돼. 지금 고등학생이야. 괜찮아, 고등학생이야. 몇 년 뒤면 어떻게 해? 이제 대학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학을 갈 거고 이제 또 몇 년 있으면 이제 산업 현장에 투입이 돼야 될 텐데. 잘 될지 모르겠다. 이게 요즘은 뭔가 좀 많은 게 갑작스럽게 확 바뀌고 있어가지고. 자, 82페이지 볼까? 여기 이온결합 물질하고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들이 좀 나오는데 이온결합 물질은 대체로 물에 잘 녹아. 대체로. 그리고 이온결합 물질 중에서 물에 잘 안 녹는 녀석들이 좀 있거든.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알지? 뭐지? 응? 뭐라고? 앙금이라고 불러. 앙금. 이온결합 물질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물에 녹아. 잘 녹아. 근데 그 중에서 안 녹는 녀석들은 앙금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분류해서 얘기를 하던 거야. 자, 그런데 공유결합 물질은 상당수가 물에 잘 안 녹는 것도 있고 물에 녹는 것도 있고 그래. 잘 녹는 것도. 그런데 대체로 어떻느냐? 전류가 흐르거나 즉 이온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거나 그러진 않는다. 그래서 그게 지금 그림으로 나와 있는 모습이야. 저 자식도 저쪽 애들이 지도 그림 그리고 있어. 똑같이 하면 되겠다. 에라이씨. 자, 밑에는 이제 실험하는 탐구 자료창에 뭐 실험하는 거 나오는데 전기 전도성 측정기 해가지고 뭐 대단한 게 아니다. 그냥 전류가 흐르면 불 들어오는 거. 전류 안 흐르면 불 안 들어오고 하는 거.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수용액에다가 득득득득 꽂아서 비교를 했더니
이게 이온계랑 물질들은 불이 잘 들어오는데 공유계랑 물질은 불이 안 들어오네 하면서 그냥 나온 거야. 그래서 요거는 내가 굳이 뭐 설명할 필요는 없는 그런 내용들이야. 자, 그리고 83페이지 지금 좀 빨리 해볼까? 이거 개념 확인 문제. 위에 가로넣기도 해야지.
자, 다 된 것 같으니까 풀이 한번 내볼까? 자, 거기 핵심 체크. 1번에는 이온, 2번에는 공유, 3번은 없고, 4번 있다, 5번 없다. 밑에 있는 문제 1번은 XOOX, 2번은 OOX, 3번은 가는 디귿, 리을, 미음, 나는 기역, 니은, 비읍. 4번의 1번은 기역이 가고 니은은 나, 2번은 없다, 3번은 기억이 없고 니은 있다. 5번은 가는 그 포도당이고 나는 염화칼슘이야. 그리고 2번의 기억은 없음. 여기 혹시 질문 없나? 자, 그러면 84페이지부터는 이제 내가 숙제로 좀 해줘. 87페이지까지 양은 얼마 안 돼.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숙제로 좀 해주고 이제 94페이지로 넘어가줘요. 94페이지. 여기 그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해가지고 이 단백질과 핵산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 자, 요거를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네. 자, 여기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해가지고 요 앞에는 이제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이 나오는데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이랑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랑 뭐 크게 차이는 없어.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는 이제 이 생명체를 구성할 때는 그런 원소들이 서로 결합해서 독특한 물질들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소개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지질. 여기서 이제 그 중학교 내용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제 안 나왔던 게 핵산과 지질, 단백질이야 뭐 그 전에도 나오고 탄수화물이 뭔지도 알고. 그런데 이 핵산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 DNA, RNA라고 부르는 것들이 여기 속하고 지질은 거기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도 지질에 속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방은 중성지방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속하고 이거 이외에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 그 다음에 호르몬의 일종인 스테로이드, 그 다음에 세포막을 구성하면서 다양한 기능을 하는 콜레스테롤, 거기다가 식물의 색소물질, 카로티노이드라고 불러.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지질에 속하는 물질. 자, 그리고 여기에 이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있지. 요거는 너가 그 표에 있잖아. 요 앞에다가 가로로 이렇게 살짝 묶어.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이래가지고 요거는 가로로 살짝 묶어가지고 뭐라고 적어놓냐면은 기본 단위체가 있다라고 적어놔. 근데 지질은 없어. 지질은 기본 단위체가 없다. 밑에 이제 기본 단위체가 하나씩 소개가 될 텐데 지질 요 4개 중에 지질만 기본 단위체가 없어.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있고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거, 탄수화물은 포도당 이런 것들인데 지질은 없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바로 이번에 기본 단위체로 구성된 생명체 구성 물질 해가지고 막 나오지. 이게 이제 장황하게 설명이 돼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은 기본 단위체가 있다 하면 되고, 이제 그 밑에 단백질 나오지. 단백질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 동그라미 해주면 돼. 동그라미. 그리고 이 아미노산의 종류에는 한 20가지 정도가 있고 거기 보면 아미노산 구조가 나와. 구조식 나와 있다. 거기에 NH2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아미노기, 그 다음에 COOH 형태로 된 건 카복실기라고 해가지고 2개를 갖고 있는 녀석. 거기 R, 곁사슬이라고 되어 있지. 요 R 부분에 어떤 종류의 분자가 분자에 따라서 20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R은 다양한 종류가 있어. 그러면 그건 내가 20가지를 더 외워야 되냐? 그런 복잡한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때에 따라서는 이 구조가 그 학교 시험에 나오기도 하거든. 그래서 나중에 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걸 보고 이런 것들이 학교에도 막 나오고 이러면은 이거 구조식 별로 안 어렵거든. 이거 그냥 외워주면 된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또 해야 될 게 있어. 2번 펩타이드 결합. 2개의 아미노산이 결합을 할 때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르는 걸 하게 되는데 거기 설명 나와 있지. 물 분자 1개가 빠져나오면서 형성되는 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 분자가 빠져나오면서 하는 결합을 우리 화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탈수 축합 반응. 적어놔라. 거기다가 펩타이드 결합에다가 탈수 축합 반응. 물이 빠져나오면서 서로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요거랑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가수분해다. 가수분해. 물이 들어가서 분해되는 거. 그래서 여기서 거기 잘 보면은 카복실기의 OH 부분과 그 다음에 아미노기의 H 부분이 붙어서 물이 빠져나오고 중간에 이렇게 딱 붙는데 이 부분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르고 문제에서는 이런 게 나와. 예를 들어서 요게 아미노산이 10개가 결합하면 펩타이드 결합은 몇 개냐? 몇 개다? 아미노산 10개가 결합하면 펩타이드 결합은 몇 개가 돼야 돼? 아홉 개. 요거 세는 것도 문제로 나온다 이거. 알겠냐?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미노산이 10개가 결합한다 그러면 이렇게 아미노산이 2개가 사이에서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면은 3개부터는 2개, 4개는 3개, 5개는 4개 이렇게 가거든. 그러니까는 아미노산 개수에서 하나만 빼면 돼. 아미노산 개수에서 하나만 빼주면 그게 펩타이드 결합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미노산이 200개가 결합해 있다. 펩타이드 결합 몇 개냐? 그럼 일일이 다 셀 수는 없잖아.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200개 결합했으면 펩타이드 결합은 199개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거기다가 하나 적어놓으면 된다. 이 나중에 이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 펩타이드 결합의 개수를 셀 때는 어떻게 한다? 아미노산 개수에서 뭐 하면 돼? 1을 빼면 돼. 그냥. 자, 그리고 이렇게 단백질이 여러 개 붙을 때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이런 화학에서는 이 펩타이드 결합이 여러 개가 되면은 앞에다가 뭘 붙인다? 폴리라는 말을 붙여. 폴리. P-O-L-Y로 시작하는 건데 뭐에 뒤에 이렇게 붙어. 그러면은 폴리가 붙으면 여러 개라는 뜻이야. 많다라는 뜻인 거지 그냥. 그래서 폴리펩타이드. 그러니까 같은 종류가 여러 개 붙을 때만 폴리라는 말을 붙여. 그래서 이게 주변에 흔하게 쓰인다고 그때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폴리에틸렌, 폴리스타이렌, 폴리프로필렌 혹시 알고 있나? 폴리에틸렌은 주변에 흔하게 쓰잖아. 너가 쓰는 이제 펜, 생수병, 음료수병, 폴리에틸렌 굉장히 안정하고 그 다음 색깔도 다양하게 낼 수 있고 가격도 싸고 그래서 폴리라는 말을 붙은 게는 똑같은 종류가 여러 개 붙으면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 10개면은 이제 몇 개의 물 분자가 빠져나오느냐. 그럼 펩타이드 결합이 몇 개냐에 따라서 몇 개가 빠져나오느냐 똑같은 이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95페이지 단백질의 형성하는 데서는 아미노산끼리 붙어서 폴리펩타이드를 만들어. 그러면은 이게 거기 비주공예처럼 일단 이 20가지 종류가 어떤 패턴으로 붙냐에 따라서 일단 쭉 붙여놓고 이렇게 이제 뭐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붙여놓는 것까지는 아무런 기능도 안 한다. 그때부터 뭘 해야 되느냐? 얘가 원하는 형태로 접히거나 꼬이거나 해줘야 돼. 그래야지 단백질의 기능을 수행을 하게 돼. 단백질의 기능을 수행할 때는 먼저 거기 아까 얘기했다 거기 95페이지 보면은 비주공예처럼 있잖아. 그 굿을 꿰어놓은 것처럼 돼 있는 게 세 번째 그림 나오잖아. 그거까지 저 자식도 똑같으니까 이거. 펜 갖고 장치 봐 빨리. 응? 비주공예처럼 딱 만들어 놓은 거. 얘를 1차 구조라고 불러. 1차 구조까지는 단백질은 아무런 기능도 못한다. 자, 그 다음이 2차 구조가 나와. 이 2차 구조는 그 그림에는 안 나와 있는데 2차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게 너 그 병풍 알지? 우리 부채 있잖아. 부채 접혀 있는 거 알지? 그런 식으로 접혀 있는 구조를
병풍 구조. 그 다음에 우리 스프링처럼 뺑뺑뺑뺑 꼬여 있는 걸 나선 구조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그게 요 두 개에 속하는 거야. 2차 구조에. 2차 구조에 속할 때부터 기능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이제 꼬여 있고 병풍처럼 접혀 있는 형태가 특별한 또 접힘이 일어나. 그게 이제 그 그림에 나온다. 세 번째 거 있잖아. 그 그림이 이렇게 그 지금 이게 보라색인가 남색인가 하여튼 이런 형태로 막 접히면 이걸 3차 구조라고 불러. 3차 구조도 또 다른 기능을 하게 돼. 그리고 이 3차 구조로 접혀 있는 녀석을 여러 개 붙이면 4차 구조라고 불러. 오른쪽에 헤모글로빈 나온다. 헤모글로빈이 3차 구조로 접혀 있는 단백질을 몇 개 붙인 거야. 그래서 그 몇 개 붙이는 과정에서 이 3차 구조 안에는 이 철 이온이 포함되어 있는 분자가 있어. 그걸 햄 단백질이라고 부르거든. 햄이라고 불러. 햄. 우리가 먹는 햄 아니다. 알겠지? 햄. 이 햄이라는 게 저 새끼는 입 맞췄다 지금. 햄이라고 부르는 건 분자에 금속 이온이 들어가 있는 걸 말해. 그래서 거기 보면 있잖아. 오른쪽에 보면은 약간 오렌지 색깔로 막 돼 있는 이런 녀석들이 그 파란색, 초록색 사이에 하나씩 있잖아. 그 오렌지 색깔로 돼 있는 그 약간 주황색인가? 주황색 색깔로 돼 있는 그거를 햄이라고 불러. 그리고 이거를 이 주변에 있는 3차 구조가 둘러싸는 균들을 가지거든. 그러면 이거를 햄 단백질이라고 불러. 이게 지금 4개가 붙어 있는 걸 헤모글로빈이라고 부르고 적혈구 안에는 이런 헤모글로빈이 기본적으로 수십만 개가 들었어. 그래서 산소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렇게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 가면서 진짜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이 단백질은 아직까지 어떤 형태로 뭐가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다 밝혀져 있질 않을 정도로 굉장히 숫자가 많아. 인간이 만들어 쓰는 단백질 종류만 알려진 것만 25,000가지야. 알려진 것만. 아직도 우리 그 생물이 어떻게 이렇게 생명체로서 유지를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질 않아. 계속 연구 중이거든. 새로운 단백질들이 발견이 되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사람만 그런데 다른 생물은 오죽하겠어. 사람이 쓰는 단백질이 있고 식물이 쓰는 단백질이 있고 단세포 생물이 쓰는 단백질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는 종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뭐 당연하겠지. 자, 그래서 거기 4번 보면은 여기 이 단백질의 종류하는 데서 몇 가지 소개가 돼 있다. 헤모글로빈, 콜라겐 나와 있지. 우리가 피부, 연골, 뼈 같은 것들을 이루는 거. 콜라겐, 케라틴, 머리카락, 마이오신, 액틴은 근육. 그다음에 크리스탈린, 뭐 수정체, 뭐 인슐린이나 뭐 아밀레이스 같은 호르몬이나 효소 같은 것들도 전부 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게 소개가 돼 있네. 이런 것들은 조금 알아놓으면 나중에 쓸모가 있는 데가 있다. 알겠지? 머리카락이나 손톱은 케라틴 단백질. 그 다음에 피부, 연골, 뼈는 콜라겐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상품명에 들어가 있기도 해. 상품명에 그 샴푸 이름 중에 케라시스라고 부르는 거 있는데 혹시 알아? 몰라? 됐어. 샴푸에 그런 거 있다. 그래서 케라틴 단백질을 뭐 이렇게 좀 보강하거나 좀 보호한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 자, 그리고 거기 그 그림으로도 몇 개가 소개가 돼 있지. 그림으로 돼 있는 건 그런갑다 정도만 했는데. 자, 그런데 이 단백질이 이렇게 뭔가 이런 구조를 이룰 때는 생각보다 복잡하게 돼. 그러니까는 우리가 붕어빵 같은 거 어때? 틀에다가 밀가루 반죽이랑 그 다음에 팥 같은 걸 넣어서 얘가 익으면서 그렇게 틀 형태와 같은 형태로 굳잖아. 그러니까 단백질도 처음에 어떤 기능을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틀이 있어. 그 틀에다가 넣어서 있잖아. 이런 어떤 기능을 하게끔 만들거든. 그렇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얘가 주변에 산성, 염기성 또는 산화환원제 거기다가 열 이런 것들을 가해버리면 변형이 돼. 이 단백질은 약간이라도 변형이 와버리면 기능을 잃어. 또는 엉뚱한 기능을 하기도 해.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단백질의 기능과 변성이라고 나와 있지. 굉장히 입체적으로 구조로 잘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뭔가 열이든 산성물질, 염기성 물질 같은 이런 것들에 접촉을 하면 변형이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그냥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거야. 이게 단백질의 특징이다.
자, 그리고 단백질의 기능 하면서 나오는 게 있는데 뭐 몸을 구성하고 화학 반응 촉진하고 생리 기능 조절하고 막 나와. 이런 거는 그냥 읽어보는 정도 하면 되지 싶다. 그래서 이제 96페이지 요건 지금 빨리 할 수 있을라나? 이거 시간이 없어서 빨리 안 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이거 그냥 아팠어. 자, 그래서 96페이지도 이것도 숙제로 한다 생각하고 있잖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할게. 다음 수업이 또 있어가지고.